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overed candy hearts to give away. 자, 이번에는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정식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1학년 때 말이죠. ax 플러스 b는 0, 그리고 a가 0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 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그리고 a가 0이 아니야. 이러면은 뭐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풀 때는 뭐야? 인수분해라든지 근해 공식을 쓰든지 뭐 이렇게 풀이 방법들이 떠오르시죠? 자, 그리고 뭐야? sin x는 k다라고 했을 때 이걸 뭐야? 삼각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뭐 이것만 있나? 뭐 예를 들어서 절대치 ax 플러스 b는 뭐 0이다 이렇게 나오면 절대치를 포함한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미지수 x의 특징, 형태와 특징에 따라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삼각 방정식, 그 다음에 절대치를 포함한 방정식 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수 자리에 미지수가 놓이는 것을 우리가 지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수 방정식의 문제 풀이 방법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제대로 배워놔야지만 미지수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지수 방정식에서는요, 미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수가 양수이고 미수가 1이 아니다. 그런데 미수가 같을 때 이 지수 자리에 놓여있는 미지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미수가 같으면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기본 원리에 의해서 fx는 gx라는 식을 놓고 x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수가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b의 값도 양수이고 b의 값도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양변에 노그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 진수의 지수에 놓여 있는 것은 바로 노그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즉, 지수 자리에 있는 요 값이 1차의식 혹은 2차의식 다항식의 꼴로 이렇게 변형돼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수가 다르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또 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은 이제 같은 형태가 반복되거나 식이 복잡하면 치환을 이용하는데 대표적인 게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할 경우 요 t의 값은 반드시 양수이 되겠죠. 그죠? a가 양수이고 1이 아니라면은 a의 x승 x의 어떤 실수값이 들어가더라도 이 전체의 값은 양수가 된다. 예를 들어서 a의 x승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이때는요, 모든 실수 x값에 대해서 t의 값은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a의 x승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승은 모든 실수 값에 대하여 t의 값은 뭐다? t는 모든 실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잡하면 치환을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한 지수 방정식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보니까 미지수 x가 지수 자리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 지수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고 어떻게 풀까? 먼저 미수가 다 달라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숫자가 합성수로 되어 있는 것은 소인수 분해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은 3의 x승, 2의 2-x승, 우변은 2 곱하기 3의 전체의 x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쓰니까 3의 x승 곱하기 2의 2-x승은요. 2의 x승, 3의 x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3의 x승은 뭐라고 했어?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될 수 있고 미수가 같으니까 지수도 같다. 2-x가 x가 되어야 하니까 넘어와서 정리하니까 x의 값은 1이야 라고 해서 드디어 x의 값을 구했습니다. 지수 방정식 하나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자, 이번엔 좀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보기로 하겠는데 개념 정리 1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죠.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하는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눈은 x가 지수 자리에 놓였으니까 지수 방정식인데 두 번째는 미수를 보는 거야. 미수가 하나는 5고 하나는 3이에요. 미수가 달라요. 이때 어떻게 x를 구할까? 어떻게 하지?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양변에 상용 노그를 취해주기로 하겠습니다. 자, 양변에 상용 노그를 취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로그 5의 x 플러스 3은 로그 3의 x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 자리에 있었던 이 x가 바로 앞으로 나갈 수 있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로그 5의 값은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상수값, 로그 5의 값은 상수값. 얘들아 이거 숫자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x의 로그 3. 얘도 상수값이 되겠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뭐예요? 바로 x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전개해놓고 보니까 갑자기 1차 방정식의 형태의 꼴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러면 x로 묶어볼까? x로 전개하면서 로그 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로그 3 그리고 요거 전개하니까 3 로그 5인데 이쪽으로 넘겨 버리니까 마이너스 3 로그 5. 자, 요 정도 암산은 여러분들 따라오실 수 있죠. 이때 x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3분의 마이너스 3 로그 5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더 이상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x의 값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정리하는 방법은 역시 이제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면 정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용 로그를 기본형으로 잡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를 끝내도 무방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문항을 보니까는 자, 미수에 지수가 붙어 있고 또 미수 하나에 지수가 붙어 있는데 여기 3만 덩그라니 이렇게 놓여 있네요. 이런 경우에 이러한 상수의 값을 미수를 통일할 수 없으면은 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밑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부터 하고 나머지 이제 등치법에 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양변을 3으로 나눠 볼까요? 양변을 3으로 나눠 보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은 바로 3분의 3의 2x 플러스 1승 어때요? 지수끼리 빼는 것이니까 이것은 3의 2x승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는 바로 미수 하나, 지수 하나, 미수 하나, 지수 하나의 형태가 되었는데 미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양변에 로그를 또 취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니까 2의 x 플러스 1승은 로그 3의 2x승 됐습니까? 자, x 플러스 1 앞으로 나가고 로그 2. 그 다음에 자, 요 녀석은 x, 2x 얘들아, 요것도 좀 센스인데요. 잘 봐. 2x 로그 3이라고 써야 되겠지만 여기서 x가 어차피 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습해보자. x 곱하기 2의 로그 3 어때요? 이렇게 써도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하면서 넘기고 요거 정리하니까 로그 2만 남겠고 x로 붙고 2 로그 3. 자, 전개해서 넘기니까 마이너스 로그 2. 자, 여러분 요 정도 계산은 따라오실 수 있죠? 따라서 x의 값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 로그 3 마이너스 로그 2분의 로그 2 이렇게 쓰시면 계산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계산할 수 있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용 로그를 취해서 결론에 x의 값이 나오면 더 이상 정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 불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보기 문제인데 이것을 정리된 게 보기에 나와 있으면 정리된 값을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좀 특수한 형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데 지금 x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미수 자리에도 x가 있고 지수 자리에도 x가 있어요. 이게 좀 특수한 형태란 말이야.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너무 지수 함수나 로그의 성질에 입각해가지고 미수는 양수이고 미수는 1이 아니야.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지금 보면 x는 0만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수에는 우리가 지수 함수나 로그를 설명할 때는 미수는 양수이고 1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형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돼. 1의 1승, 1의 100승, 1의 0승 또 이러한 것들이 다 얼마가 됩니까? 1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심지어는 마이너스 1의 2승, 마이너스 1의 4승 그리고 이러한 것도 1이 된다. 그 다음에 또 2의 0승, 3의 0승, 마이너스 2의 0승, 마이너스 3의 0승 이것도 1이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경험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억을 하셔야지만
이런 문제를 좀 무난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이러한 특징이 있죠. 바로 미수가 1이어 버리면 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지 다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미수에 음수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1이 들어가도 짝수승을 하면 플러스 1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미수가 어떤 값이든지 지수가 0이어도 다 1이 되지 않습니까? 요 지수에서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죠? 거듭제곱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 그냥 막 여러분들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먼저 첫 번째, x가 혹시 1이라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x가 혹시 1이라면 일단 넣어보세요. 그러면 1의 3승이 좌변이 되겠죠. 그럼 우변은 또 뭐가 되겠어요? 1의 4승이니까 등호가 성립되죠. 그래서 성립한단 말이야.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입에 의해서 x의 값이 1이 때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x의 값이 1이다라고 하는 것도 해가 되겠죠. 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재밌다. 그러면 마이너스 1도 넣어볼까? x에다가 마이너스 1도 넣어볼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1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1승 되잖아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우변은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나와서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좌변과 우변이 다르죠. 여기가 다르단 말이야. 성립할 수 없어요. 여기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면 얘가 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러면 x가 1이다 마이너스 1은 다 넣어봤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x가 만약에 1이 아니라고 한다면 좌변과 우변은 미수가 같기 때문에 지수가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2x 플러스 1은 x 플러스 3 따라서 x의 값은 2다라고 나왔는데 이 x의 값이 1은 아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것도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1번의 정답은 x가 1, 5와 x는 2다.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번 문항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는데요. 역시 미수 자리에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고 지수 자리에도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자, 미수가 좀 다르지만 지수가 같죠? 지수가 같습니다. 그럼 미수가 같으면 되겠네. 그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지수가 같을 때 미수가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의 제곱과도 같죠? 그죠? 이런 경우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일단은 말이죠. x에다가 0을 집어넣겠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미수는 다르지만은 0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되지 않습니까? 1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좌변은 1의 0승, 우변은 3의 0승. 어쨌든 둘은 성립하죠. 1로 성립하니까 역시 성립한다. 성립한다라면은 x가 0이다라고 하는 것도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x 플러스 1이 아예 노골적으로 3이 돼버리면 어떨까? 그러면 x의 값은 2가 되겠죠? 그럼 너무나 많아한 이야기지만 좌변에 넣어보면은 3의 2승, 우변에 넣어보니까 당연히 3의 2승 서로 같겠죠? 성립하죠? 그러니까 x는 2여도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의 0승, 3의 0승 꼴 요것도 만족했고 또 요것도 미수가 같으면 지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도 만족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혹시나 이런 생각 해볼까요? 혹시나 if 요거는 혹시나야. 그랬더니 x가 만약에 x 플러스 1이 혹시나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해보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라면 그래서 x의 값을 계산해보니 마이너스 4예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아하,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네. 그죠?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살짝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하, 요거 답은 결정하고 가야지. 그지? x는 0, 5와 x의 값은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냥 살짝 넘어가려다가 조금 높아심이 생겨서 하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어느 학교에서 이 조건을 싹 빼버리고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사실은 요건 별예. 자, 다른 얘기야. 요 얘기랑 요 조건이 없어요. x-1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요게 없다면
자,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면 x가 마이너스 4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3에 뭐가 되는가?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나오겠죠. 자, 요거 뭐가 되냐면은 81분의 1이 됩니다. 자, 우변 보면은요. 3의 마이너스 4승이죠? 요것도 81분의 1이 돼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일 때도 답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문과에서는 미수가 음수인 경우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어렵게 뭐 찾아내서 문제까지 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속에서 음수가 되지 않도록 미수가 음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조건을 빼고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까지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개념 정리 3번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는데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2승이 2를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요, 여기 1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x는 정수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일단은 말이죠. 지수가 0이어버리면은 무조건 1의 값이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x 플러스 2가 혹시 0이라면, 즉 x가 마이너스 2라면 어떻게 될까? 자, 이 아래쪽에서는요, 결국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는 얼마가 되겠어? 4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0승이 되잖아. 사실은 여기에 어떤 값이 나오던, 음수가 나오던, 뭐 양수가 나오던 0승이 돼버리면 무조건 1이야. 알겠니? 그렇죠? 그러나 계산의 결과는 5의 0승에서 1이 나오니까 어쨌든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여도 된다. 자, 그리고 정수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x의 값 하나를 구했어요. 자, 두 번째는요, 뭘 생각할 수 있을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체가 말이죠. 1이 되면 어때요? 1에 어떤 승을 하든지 1에 1승을 하든 1에 0승을 하든 1에 2분의 1승을 하든 다 1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요거 계산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때 x의 값이 두 개가 나와요. x는 2, x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1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검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높아하시면서 이런 훈련들을 한번 해보세요. x가 만약에 2라고 한다면 주어진 준식은 어떻게 되겠어? 자, 4-2-1에 여기 4승 하니까 자, 1에 4승 1 맞죠? 성립하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자, 여기 1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 역시 마이너스 1하니까 1승 해가지고 역시 1에 1승 1 맞죠? 성립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x의 값이 모두 정수 맞죠? 그러니까 x의 값으로서 중복되는 거 없고 그러니까 일단 3개를 찾았습니다. 자, 이제는 또 뭘 생각할 수 있을까? 혹시 말이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어서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0이거나 1이 나오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는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반드시 검산을 해야 돼요. 검산. 자, 플러스 1이라고 놓았을 때는요, 검산 불필요야. 검산, 필요 없어. 검산은 필요 없고, 단지 여기에서 구하여진 x의 값이 위에 있는 것과 중복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을 땐 반드시 검산해줘야 돼요. 왜냐면, 마이너스 1에 홀수승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승을 하면 플러스 1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선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자, 반드시 검산을 해봐야 돼. 무슨 얘기냐? 주어진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봤어요. 0을 넣어보니까는 뭐야? 0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에 여기 0 넣어보니까 2승 이렇게 되어가지고 1 맞죠? 성립합니다. 그죠? 그죠? 근데 x에다가 만약에 2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이것은 1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죠. 1 마이너스 1에 여기 뭐야? 3승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이 아닙니다. 성립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x의 값은 0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답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 까만색으로.
너도 답이 될 수 있어. 너도 답이 될 수 있고, 너도 답이 될 수 있고, 너도 답이 될 수 있어. 자, 좀 더 아름답게 노란색으로. 너도 답이 될 수 있어. 너, 너, 모두 답이 될 수 있어. 자, 몇 개입니까? 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개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단계별로 가정을 모두 따져서 x의 값을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위에서 뭐라고 했어? 이러한 성질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자, 방정식 문제는요, 아름답게 근해 공식이나 인수분해 이런 걸 푸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 수학에선 대입법이 사실은 방정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입법은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대신하죠. 인간은 그 자료를 보고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숫자들을 대입하고 또 식을 세우고 이래서 지수방정식 문제를 푼다, 이런 생각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는데요. 개념 정리 4번. 자, 좀 복잡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치환을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어떤 충동이 생깁니까? 2의 x승이라고 하는 것을 t라고 치환하고 싶어지는 충동이 생기죠. 자, 그렇다면은 요거 뭐라고 쓸 수 있지? 바로 t의 제곱 마이너스, 자, 이런 거 암산할 수 있을까? 3 곱하기 2의 x승 곱하기 2의 2승. 2의 2승은 4고 4하고 3을 곱하니까 12t. 너무 빠르니? 아니죠. 여러분들 요 정도는 따라올 수 있죠.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의 x승을 t라고 놓게 되면 t는 반드시 양수라는 거 쓰면서 바로 생각해내실 수 있어야 되겠고,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 t 마이너스 4, 8, 30이니까 4, 그리고 t 마이너스 8은 얼마? 0 이렇게 나와서 t의 값은 4거나 8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t의 값은 즉 2의 x승은 4거나 5와 바로 2의 x승의 값은 8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때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때 x의 값은 바로 2의 2승 미수가 같으니까 x의 값은 2, 2의 3승 미수가 같으니까 x의 값은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자, 특별히 x에 관한 조건이 없으니까 스몰 x의 값을 2, 3으로 확정지어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2 플러스 루트 3의 x승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승의 값이 4다라고 되어 있어요. 와, 이거 무리수를 포함한 식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성질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수에서 말이죠. 수에서 노트. 수에서 두 수를 곱해서 1이 된다면 이것을 곱셈에 대한 역원관계라고 합니다. 곱셈에 대한 역원관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역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b라는 것은 언제든지 a분의 1로 쓸 수 있죠. 즉 a의 마이너스 1승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역시 a라고 하는 것은 b분의 1로 쓸 수 있고 역시 b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무리수가 특별히 켤레 관계가 나오는 경우는요, 한 번쯤 두 숫자를 곱해 보도록 하십시오. 즉 2 플러스 루트 3하고 2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해 보았더니 결과적으로 4 마이너스 3 얼마가 됩니까?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바로 곱셈에 대한 역원관계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즉 2 플러스 루트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역원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겠어? 치환이라는 걸 해서 문제를 푸는데요. 자, 칸이 부족하니까 선생님이 칠판 하나 끌어들여서 문제를 좀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식 문제풀이 들어가면요. 첫 번째, 2 플러스 루트 3의 전체의 x승을 t라고 놓으면은요. 자동으로 2 마이너스 루트 3의 전체의 x승은 역수관계잖아요. 그래서 t분의 1 이렇게 써주셔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준식이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t분의 1은 4. 이런 건 1학년 때 많이 풀어봤지. 양변에 t를 곱해요. 양변에 t를 곱해주자. 그랬더니 t의 제곱 플러스 1은 4t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0. 자, 2차 방정식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인데 뭐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래, 근해 공식을 쓰려고 봤더니 1창의 개수가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짝수 공식 써도 되잖아. 그래서 t라고 하는 것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3.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t가 뭐였니? 바로 2 플러스 루트 3의 x승이었는데, 이것이 2 플러스 루트 3이면 당연히 x의 값은 1이 나오겠죠. 또, 2 플러스 루트 3의 x승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으니 이것은 당연히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 했어요? 2 마이너스 루트 3. 자, 빨리 기억해봐. 2 마이너스 루트 3. 어떻게 쓸 수 있다? 2 플러스 루트 3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x의 값은 얼마로 봐야 된다는 얘기야? 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여기다 쓸까? 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x의 값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확정을 지어서 요 문항을 풀 수 있는데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상호 간의 역수 관계를 떠올리지 못하면은 문제가 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거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별 하나 뽕. 됐죠? 자, 이번에 이제 또 방정식 하면 연립방정식이 나올 수 있죠. 연립방정식은 역시 각각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연립방정식 자체 또 지수방정식이 문제가 복잡하죠.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형태에 있는 문제들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치환을 할 수 있고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풀 수 있으면 된다. 자, 일단 딱 보니까 3의 x승을 갖다 라지 x로 치환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죠. 3의 y승을 라지 y로 치환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3의 x 플러스 y 승이라고 하는 것은 3의 x승 곱하기 3의 y승으로 쓸 수 있으니까 결국 라지 x 곱하기 라지 y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근거하여 준식이를 좀 더 정리하면 준식아 중식이를 치환에 의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은 이게 x 플러스 y는 12가 될 거고 x 곱하기 y는 27이 될 거예요. 물론 라지 x, 라지 y를 y로 정리해서 대입해가지고 2차 라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라지 x와 라지 y를 두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세워서 두 근을 구해도 되겠고 사실은 이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봐봐. 라지 x가 양수고 라지 y가 양수죠. 두 양수를 더해서 12, 두 양수를 곱해서 27이 될 수 있는 관계 사실 눈에 팍 보이지 않습니까? 3 곱하기 9거나 5와 9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3 더하기 9는 10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어때요? 굳이 이것을 대입을 해가지고 풀고 이럴 필요가 없죠. 보자마자 라지 x의 값, 라지 x의 값이 얼마야? 3의 x승의 값이 3이라면 x의 값은 1이 되는 거고 라지 y의 값, 즉 3의 y승의 값이 9라면 이때 스몰 y의 값은 2가 되는 것이죠. 또는 요게 한 쌍이 나오겠고요. 또 한 쌍은 라지 x가 즉 3의 x승이 9라고 한다면 x의 값은 2가 될 거고 라지 y가 3의 y승 3이 된다면 이것은 y의 값은 1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 두 쌍의 해를 갖는다.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런 정도의 연립방정식은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y로 정리해서 대입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정 안 되면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넣어서 x의 값 구하고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y의 값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잘 출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 푸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문제를 하나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별을 미리 하나 치고 출발을 합시다.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2의 a의 2x승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2승 플러스 2는 0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라고만 되어 있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라. 자, 지수 방정식에서 말이죠. 요 지수 방정식 맞죠? 미지수 x가 지수 자리에 있으니까 지수 방정식에서 난데없이 두 근의 합을 묻는단 말이야. 두 근의 합.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두 근은 스몰 x야. 스몰 x의 두 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법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중간까지 풀다가 자꾸 잊어먹어요. 치환 문자의 값을 구해서 결국은 치환 전에 변수,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결국 치환 문자의 값만 구하고 답을 결정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그러면 안 돼. 주어는 스몰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한 게 치환하는 훈련이었으니까 딱 보면 뭐 하고 싶어요? a의 x승을 t라고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리고 t는 반드시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준식이를 갖다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을까? 준식이는 2의 t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잘 봐야 돼. a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x승이니까 t 이렇게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로 치환하고 나니까 t에 관한 2차 방정식 맞죠? 그죠? 자,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t1과 t2라고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을 t1, t2라 하면 이렇게 다시 조건을 세워봤어요. 그럼 얘들아 다시 한번 문장을 읽어봐봐. 스몰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치환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t1, t2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니? 여기에다가 스몰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한 값을 t1이라고 놓고 이 스몰 x에다가 베타를 대입한 값을 t2라고 놓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t1 더하기 t2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야? 2분의 a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a의 알파승, a의 베타승은 반드시 양수죠. 그러면 t1 더하기 t2는 양수해야 되는데 2도 양수고 a의 제곱도 양수죠. 양수 성립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t1 곱하기 t2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2분의 2니까 2분의 2, 1이 되겠죠. 그죠? 역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맞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t1이 무엇이었습니까? a의 알파승이었죠? t2가 무엇이었어요? a의 베타승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뭐라고 쓸 수 있어? 바로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까 1이었으니까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 말이야. 알파 플러스 베타 지수 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지 1이 될 수 있니? 바로 지수 자리에는 0이 들어가야 돼.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0으로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수 방정식, 즉 치환형 지수 방정식에서 난데없이 스몰 x의 두 근을 구하고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사실 두 근을 따로따로 구할 수도 있는 케이스의 문제가 있고 두 근을 따로따로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지수 a 때문에 두 근을 따로따로 구할 수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두 근의 합을 물어본다면 바로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의 곱으로부터 바로 치환전 스몰 x의 두 근의 합을 유도해낼 수 있고 따라서 두 근의 합을 0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자, 요 패턴 하나 잘 기억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간혹 가다가 두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한 근이 양근, 한 근이 음근이 나온다면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근을 갖다 실근이라는 표현은 없잖아. 문장 어디에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근만 구해야 되는 케이스도 생기니까는 이런 미지수 a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알파를 베타를 따로 구할 수 없는 상태지만 이것이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파의 값만 존재하고 베타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케이스의 문제도 선생님이 연습 문제에 실어놨으니까 한번 요 문제하고의 차이점을 구별하면서 좀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다시 치환전에 두 근의 합을 묻는다면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전에 두 근의 합을 묻는다면 치환 후에 두 근의 곱으로부터 바로 두 근의 합을 유도해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개념 정리 6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4의 x승은 2의 x 플러스 1승 플러스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여기서도 말이죠. 누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small x가, 알겠습니까? small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실수의 양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small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역시 치환하고 싶어지죠. 2의 x승을 t라고 치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t는 반드시 양수에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4의 x승은 t의 제곱,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 2t 플러스 a. 자, 안쪽으로 정리해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x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또 여기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을 t1, t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 하면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바로 2의 알파승을 t1으로 쓰는데 반드시 양수이 되겠죠. 또 2의 베타승을 t2라고 쓰는데 반드시 양수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다시 이 조건을 좀 수정해 줄까?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죠. 그죠? 가져야 한다. 자, 얘들아, 여러분들 1학년 때 근의 부호 관점에서 보면은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한 근은 양수, 한 근은 음수. 이런 거 따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치환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한다라는 동치 변형을 해놓고 문제를 풀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t1 더하기 t2 두 근의 합은 여기 얼마예요? 2. 양수 맞죠? 아, 이거 성립하는구나. 두 번째. 자, 두 근의 곱 t1 곱하기 t2는요. 무엇이 됩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양수이 되겠죠? 따라서 a는 반드시 음수여야 한다라는 범위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번에 세 번째는 뭘 따져야 될까요?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서로 다른 이런 말이 있으니까 디터미넌트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지? 자, 요거 4분의 d 할 수 있겠니? 4분의 d 하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a가 양수 이렇게 해서 니은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1번은 뭐야? 사실은 x 값에 관계없이 즉 항상 양수의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a 값에 자 여기는 뭐 x 값,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요 두 가지의 공통 범위를 따지시면 되겠어요. 기억 앤드 니은 이렇게 하니까 요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정리하시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하니까 한꺼번에 쓰면은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그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좀 어렵죠? 자, 동치 변형할 수 있어야 돼. 스몰 x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치환된 방정식의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면은 우리 1학년 때 배운 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도 양수,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바로 a의 값의 범위로 해야 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7번 문항 들어가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좀 문제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서 x에 대한 방정식인데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한 상수 k의 조건은 이랬어. 자, 역시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한 상수 k의 조건인데 누가? small x가 실근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너무 복잡하게 생겼으니까 역시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한번 치환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t라고 치환하면 t의 값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4의 x승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승은
우리가 2의 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얼마로 쓸 수 있습니까? 2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거 뭐야? t의 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준식을 이렇게 고쳐줄 수 있겠니? 준식아. 자, 이거 뭐야? t의 제곱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t 플러스 6은 0. 아름답게 정리하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근을 갖지 않아야 한답니다.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 바로 스몰 x가. 그러면 스몰 x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요, 뭐예요? 요 t의 값이 실근을 가지면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때 이 스몰 x의 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스몰 x가 실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말에 동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동치. 스몰 x가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t로 치환된 이 2차 방정식이, 즉 t의 근이 t의 2차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t의 2차 방정식 t는 허근이거나 바로 2보다 작은 근을 가지면 될 거야. 그지? 야, t가 허근을 갖거나 t가 2보다 작은 근을 가지면 이 식을 만족하는 스몰 x의 값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만 어때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접근법을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허근을 가져야 되겠고, 설령 근을 갖는다라고 쳐도 뭐야? 2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차분히 그 조건에 맞춰서, 자, 허근을 갖는 경우는 뭐야? 4분의 d가 뭐예요? 바로 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뭐 하면 돼?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쵸? 0보다 작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k의 범위는 요 정도 암산할 수 있지.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라고 해서 첫 번째 범위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을 갖긴 갖는데 2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된대. 2보다 작은 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요걸 ft 함수로 잠깐 놓아 보겠어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4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t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k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프를 하나 쓱 그려놓으시면은 여기가 ft축이야. ft축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t축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2쯤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2지요. 그러면 요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된다면 2보다 작은 근을 긋는다면 이렇게 되거나, 알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허근을 갖는 것도 다 괜찮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2보다 작은 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ft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그 값이 양수이고, 이걸 뭐예요? 대칭축이 2보다 작다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k의 값이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대칭축 k가 얼마? 2보다 작다 이고, 그 다음에 또 함수값 f2의 값은 뭐야? 함수값 f2의 값은 양수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k가 2보다 작다는 이렇게 바로 k의 범위를 찾은 것이고, f2의 값은 어디에다가? 여기다 대입하니까 4-4k 플러스 4가 얼마?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냐. 0보다 커야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근을 갖더라도 2보다 작은 근을 갖겠죠. 그죠? 그래서 8하고 2 하니까 k의 값은 2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되는가?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니까? 이거 공통 범위가 돼버리네. 그래서 니은 범위는 k는 2보다 작다죠. 그죠? 그리고 k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5화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기역, 오와 니은 합범위로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답을 찾으면 결국은 마이너스 2와 2. 수직선 하나 그려볼까? 자, 마이너스 2와 2. 아이고, 칸이 너무 부족해요. 그죠? 마이너스 2와 2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보다 작다의 합범위를 구하게 되니까 결국은 K의 범위는 2보다 작다. 여기다 좀 쓸게요. 미안합니다. 자, 정답 이렇게 써놓을까? K의 값은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스몰 x가 실근을 갖지 않기 위한 상수 K의 조건은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죠. 자, 어때요? 우리가 지수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의 성격을 또 좀 알고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무난하게 풀어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1학년 때 2차 함수 근해 분리 파트를 여러분들이 좀 복습하시고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보시면은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해 드렸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뭐 1학년 때 근해 분리 정도 쉽게 공부한 친구들은요. 지금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그 접근법을 잘 기억하셔서 유사한 문제들을 푸는데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 방정식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수 부등식 강의를 하겠습니다.